우리가 여러분 지금 계속 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이 코로나인지, 뭐, 메로나인지 아주 메롱이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약이 계속 늦춰지고 막 이렇게 막 온라인 계약을 막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지, 밤과 낮이 바뀐,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끔 전화를 하거나, 공지가 있어서 전화를 하거나, 뭐 카톡을 아침에 하면, 전화도 받질 않고 카톡에 일이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3학년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계약이지만 어쨌든 계약을 이제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강의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해야죠. 그죠? 공부를 해야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첫 번째 시간에 서양윤리 사상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 목차에 보시면은요, 차례를 보시면은요, 교과서 좀 다 펼쳤어요? 교과서 다 봐야 돼요. 그죠? 자, 교과서를 다 펼치면 차례를 먼저 봅시다. 차례에 1단원이 인간과 윤리사상이고 2단원 동양과 한국윤리사상, 3단원 서양윤리사상, 그리고 4단원 사회사상 요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단원이 많은데 1, 2, 3, 4 큰 단원이 3개나 되는데 왜 3단원부터 서양윤리사상부터 수업을 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선생님이 있잖아요. 2단원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사상부터. 우리가 1단원은 수업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1단원의 내용은 2, 3, 4를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면 1단원은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내용이 겹치고 그리고 뭐 별로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그런 건 아니어서 그지? 우리가 지금 이 진도가 너무 급해요. 우리 3학년들은 1학기에 웬만하면 진도를 많이 나가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필요한 내용은 탁탁탁 컷해버리고, 그지? 우리가 2, 3, 4 단원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3단원 서양윤리사상을 먼저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수행평가와 연관지어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라 사실 동양부터 하고 싶었는데, 서양윤리사상을 수행평가와 연관지어서 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동양과 서양이 딱 반반씩 거의 같은 비율로 수능에도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서양을 먼저 하기로 했으니 여러분 교과서로는 98페이지, 수능 특강으로는 78쪽, 78페이지 같이 펼쳐서 우리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 보여요? 선생님 보여요? 자, 여러분 선생님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온라인 강의 처음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요. 학생도 없고 이게 지금 막 혼자 이렇게 막 떠들면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어색함을 무릅쓰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 단원의 사상의 연원. 98페이지 보면 보편성의 윤리는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을 찾는 그런 단원입니다. 여러분 연원이 뭘까요? 연원은 그 어떤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바탕, 근본 바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윤리 사상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거랑 이제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과서의 99페이지 내용을 보면 고대 그리스 사상가 헤브라이즘 뭐 이렇게 나오고 다음 작은 2단원의 규범의 다양성과 보편도덕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꽤나 중요한 내용인 이 이성과 경험, 이 이성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양 윤리 사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개괄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 고대 그리스 사상가 헤브라이즘, 소크리스트와 소크라테스, 소피스트는 윤리적 상대주의,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보편주의, 보편윤리 혹은 윤리적 절대주의 요렇게 부르거든요.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양 윤리 사상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과서로는 99페이지 고대 그리스 사상가 뭐 헤브라이즘. 그런데 참 여기 부분은 요것부터 할게요. 요것부터. 요거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는 없는데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요런 흐름대로 이 서양 윤리 사상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오히려 그 고대 그리스 사상과 그 헤브라이즘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양 윤리 사상은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과 이성을 중시하는 흐름.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원들이 우리가 이번에 배울 소크라테스와 뭐 소피스트 이렇게 나오는 소피스트 나오고 뭐 소크라테스 나오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경험을 중시한 사람과 이성을 중시한 사람, 이렇게 시대순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부를 참 많이 같이 하게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선생님이 말이지, 요거를, 요 캡처를, 내리고, 뭐를 하는 거냐면 그치 현재 슬라이드 여기서부터 여기 선생님이 잠깐만 필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정신이 없네요. 자 요렇게 여러분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과 이성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거다. 이렇게 딱 vs 그치?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근데 이건 잠깐만 화면이 왜 이럽니까? 이상하네요. 그죠? 왜 이러? 자,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이는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공부를 하면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이렇게 사실은 또 같은 흐름이지만 공부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걸 비교를 하고 그 다음 에피쿠로스랑 스토아를 비교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요거에 여러분 요 흐름을 꼭 알아야 되는데 자 보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분들은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람이죠. 그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제자님이 여러분 플라톤님이시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고대 그리스의 사상 그지?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헬레니즘 시기에 사상들을 공부를 하는데 요 두 가지의 사상은 여러분 헬레니즘 시기도 고대예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딱 고대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 윤리 사상 중에 서양 고대 사상, 서양의 고대 윤리 사상은 어땠는가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대 다음에 이제 중세죠, 그쵸? 중세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그리스도교가 이 모든 시대를 철학까지도 지배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네, 중세의 내용도 공부를 합니다, 그쵸? 그렇지만 이 흐름에는 적어놓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기가 좀 모호하거든요, 그죠? 그냥 신 중심의 그런 사상이라서 오늘 이제 따로 여러분 헤브라이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뒤에 그 내용을 좀 공부를 할 거고 요 이제 베이컨, 휴մ 그러면서 공리주의 그리고 데카르트, 스피노자 의무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근대 서양 윤리 사상이다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어서 글씨가 엉망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근대 서양 윤리 사상 보시면 베이컨과 휴մ 그리고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컨, 휴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성
이성도 그렇다고 이성을 무시했냐, 이성을 중시하지 않았냐, 그런 거는 아닌데, 경험을 더, 이성보다 경험이 더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이쪽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의할 게 있어요. 요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과 이성을 중시하는 입장이,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 그러면 이성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성도 중요한데, 둘 중에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성보다는 경험을 더 중시한 여러분 경험주의, 근대의 경험주의 사상가 하면은 베이컨, 홉스, 휴메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실 3명을 꼽는데, 우리가 그 교과 내용에 베이컨과 휴메를 다루고요. 작년까지는 홉스도 참 많이 다뤘는데 여기에는 안 나오네요. 그 뒤에 여러분 국가랑 관련된 단원에서 사회사상 부분에서 홉스가 뭐 나오기 때문에, 로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루소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달아도 뒤에서 또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시고, 자, 근대에 여러분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는 이성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 사람들을 여러분 이성주의 혹은 근대의 이성주의, 이성을 중시한 그런 서양 윤리 사상가들이구나. 그래서 이성주의 혹은 합리주의라고 부르게 돼요. 데카르트, 스피노자를 이렇게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리주의 누구 알고 있어요? 뭐 벤담, 밀 많이 알고 있죠? 공리주의와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두 가지를 이렇게 보통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 이렇게 딱 나누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과 이성을 중시하는 흐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우리가 사상가와 더불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이쪽이 경험을 중시하는 내용 맞네 하고 확인을 하게 되고, 이쪽은 또 이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맞네 하고 확인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렇게 요렇구나 하고, 요건 또 그리고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쭉 공부를 하면서 또 계속 요 흐름을 언급을 해줄 거예요.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이요, 이성을 중시하는 흐름이요, 계속 상기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짜잔, 컨트롤 E.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 근대까지 했죠? 근대까지 아까. 자, 그리고서는 여기 현대예요. 현대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현대 사상, 현대 서양 윤리 사상 해가지고 우리 실존주의 철학이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흐름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어디 갔어요? 잠깐만. 그쵸, 등장했죠. 자, 정신없어요.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죠. 자, 여기부터.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우리 교과서의 내용,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과서에 아까 99페이지, 자, 99페이지에 서양 윤리 사상의 뿌리로서 여러분 그 두 가지의 흐름, 고대 그리스 사상의 흐름, 그리고 헤브라이즘의 흐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서양 윤리 사상의 그 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 사상가요? 헤브라이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고 그 연원을 두 가지로 이렇게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좀 마음을 편안히 먹고서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고대 그리스 사상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대 그리스 하면 도시국가 유명하죠. 그 도시국가, 제일 유명한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게 있는데, 아테네가 그 문화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었죠. 그쵸? 도시국가의 그 고유한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아테네에서는 여러분 직접 민주정치도 실현되었고,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테네 시민은 누구나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평생 적어도 한 번은 관직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활발하게 정치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면서 정치를 참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대 그리스 사상은 정치에 아주 활발하게 참여를 하였고, 그리고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요런 그리고 나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남한테 제시를 해서 이렇게 논쟁. 왜냐하면 토론을 참 자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요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요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게 됐죠. 그렇죠? 사물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고대 그리스 사상에 윤리가 보편적인지 아니면 다양하고 상대적인지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보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크라테스, 상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소피스트의 그 무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헤브라이즘. 선생님 헤브라이즘은 뭔데요? 교과서에는 100페이지에 여러분 헤브라이즘이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알기만 하면 돼요. 자, 고대 유대 민족의 유대교. 여러분 헤브라이즘은 기본적으로 유일신 사상, 유일무이한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믿음 요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 절대자 그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헤브라이즘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윤리 여러분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인 여호와이시여 막 이러면서 그죠? 자, 그리스도교 헤브라이즘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신의 명령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그런 헤브라이즘 사상 이제 여러분 그 중세에 여러분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그리스도교 윤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가 여러분 서양 윤리 사상의 그 뿌리가 되더라. 요 뿌리 연원을 두고서 서양 윤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서양 윤리 그 처음에 살펴봤던 그 어디 있습니까? 요거 그치? 요런 식으로 요 순서대로 우리가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뿌리를 거기에 두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더라. 알았죠? 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단원 넘어가시면 02 규범의 다양성과 보편도덕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럼 그 앞단원은 끝난 거예요. 여기 앞단원은 이 정도로 끝낼 거예요. 별로 그렇게까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면 되고 본격적인 내용은 사실 여기부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02 규범의 다양성과 보편도덕 교과서 101페이지에 이따가 선생님이 교과서 따로 PDF 파일로 띄워놓고 이 교과서 있잖아요. 이 교과서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같이 봅시다. 교과서를 하기 전에 PPT를 쭉 하고 그 다음 교과서 밑줄을 긋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서 넘어가도록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소피스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소피스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소피스트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궤변론자예요. 궤변론자. 궤변이 뭐예요?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주저주저 많이 하면서 약간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그런 거 궤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피스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을 되게 잘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개인 가해를 해서 이 가해를 하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세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행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요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이에요. 우리 소크라테스가 이 소피스트들을 이 사상은 잘못됐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논쟁을 참 많이 하죠.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 무리들이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안 좋아하게 되고 이 소피스트 무리들은 여러분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에는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부여받고 처벌받고 처형당하는 거죠. 그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 무리를 공부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이렇게 세 명을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소피스트 사상들의 그 사상가들의 그 사상의 흐름, 사상의 내용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소피스트는 윤리적 상대주의자예요. 윤리적 상대주의자예요. 윤리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렇지? 윤리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특징이 여러분, 자, 봅시다. 보편타당한 윤리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윤리적 절대주의, 소크라테스가 윤리적 절대주의, 윤리적 보편주의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부정해요. 그죠? 어떤 식으로 부정하느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각각의 경험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그 윤리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타당한 윤리라는 것은 없고,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치 그 시간에 따라서 나에게 더 윤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상대주의의 입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인간의 감각적 경험, 여러분 이 시대 사람과 저 시대 사람,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과 저기 사는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다르고 적용할 수 있는 윤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인간의 감각적인 경험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보았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관심을 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우리 프로타고라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 우리 교과서에 여러분 101페이지에 그 약간 푸르무리한 글씨 보여요? 프로타고라스 진리에 관하여. 거기에 보면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여러분 프로타고라스 이 사람이 했어요.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요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척도가 뭐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개개인의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 개인의 경험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개개인의 감각적인 그들만의 경험이 모든 것의 윤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그 사람들만의 고유한 경험이 기준이다. 자, 여러분 윤리적 상대주의 봤죠? 그다음 고르기아스는 여러분 윤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의적인 관점이 뭐냐면 그게 있는 거 맞기는 맞나? 이런 거죠.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요런 거 약간 돌아보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요런 관점을 가지는 거 이제 회의주의인데, 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진리도 마찬가지요.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해도 그걸 전달할 수는 없다. 완전 회의주의적인 사상이죠. 약간 이게 뭔 말이야? 약간 궤변인데? 그치? 그래서 소피스트예요. 그죠? 그 다음 트라시마코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 올바름이죠. 근데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가 말이지 그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정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강자가 돼야 돼요.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던 트라시마코스, 이 사람들 총 3사람이 이제 교과서에는 다뤄지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소피스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한계점을 물론 가지고 있겠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속적인 성공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수사학이 참 요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참 많이 발전을 했고, 수사학이라는 거는 이제 말 잘하는 거죠. 그죠? 시민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유용한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용한 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아까 경험을 중시하는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거, 이런 것들을 참 중시해요. 무엇이 유용한가, 그렇죠? 그래서 수사학이 참 유용하구나. 그래서 수사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쵸? 그렇죠? 그래요. 수사학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러분 그러면 한계점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추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요? 자, 상대주의라는 거는 자 비도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건 윤리적인 거야. 각각 생각하는 윤리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윤리적 회의주의, 윤리라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좋은 점도 있기는 하겠죠. 여러분 뭡니까? 서로를 관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할 건데 소피스트를 반박했던 사람이에요. 윤리적 보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교과서에 여러분 102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 얼굴이 나오는데 이 사람 굉장히 못생겼었대요. 그죠? 키도 되게 작고 얼굴도 너무너무 못생기고 그 몸매 꽝, 그치? 몸매 꽝 되게 못생겼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4대 성인 하면 이 사람 꼽지 않나요? 그쵸? 자, 아무튼 여러분 생긴 게 그렇게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죠. 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여러분 그래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 세속적인 성공 뭐 이런 것들보다는 나의 영혼, 네 영혼이 똑바른가를 살펴봐라. 영혼을 성찰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윤리라는 거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보편타당하게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이랑 많이 다르죠. 소피스트는 뭐라 그랬어요? 보편타당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진리라는 것은 윤리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성을 중시하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보편타당한 윤리가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존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쵸? 자, 이 사람의 사상을 여러분 주지주의라고 불러요. 주지주의.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식이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는 것. 참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악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말이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야.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된 참된 알을 얻게 되면 그것이 곧 덕이 되고 이 덕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지행합일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강조하면서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악을 잘 모르고 행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참된 알매 이르기 위한 무지의 자가 네가 모르고 있는 거 무지 네 자신을 깨달아라.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네 무지를 깨달으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면은요. 무지를 깨닫고 참된 알을 얻게 되면은요. 그것이 곧 덕이고 그 덕을 실천할 수 있다. 지덕복. 그래서 그 덕을 행하게 되면 행복하게 된다라는 지덕복 합일설, 지행합일설을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쵸? 너 자신을 알라. 많이 들어봤죠? 네 자신의 무지를 지각하라. 그러면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을 얻게 되면서 윤리에 대한 알을 얻게 되면서 덕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람 소크라테스식 그 대화법 문답법 들어봤죠? 자,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계속 이 사람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 소피스트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죠.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랑 다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이런가요? 그리고 대화를 막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다 보면 그 논리적으로 소피스트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어디선가에서 논리가 어긋나고 막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찔러줘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네가 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하죠. 소피스트들은 기분이 상해요. 왜냐? 난 똑똑한 사람인데 자꾸 소크라테스가 나의 무지를 캐내서 자꾸
이렇게 던져.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굉장히 열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문답법,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야겠구나. 계속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는 거죠.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삼파술이라고도 불러요. 삼파는 여러분 애 낳을 때 받아주는, 애 낳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파, 그러니까 지식을 낳는다. 애를 낳듯이 지식을 낳는 방법, 그치? 으로서 이 대화법을 강조했더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네 영혼이 똑바른가? 네 영혼에 잘 살펴라, 영혼을. 성찰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영혼의 똑바름, 영혼의 올바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절대적이고 우리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너를 계속 성찰해라. 성찰하지 않는 삶을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는 엄청 사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지라는 걸 악행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무지의 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참된 알을 가지고 있다면 악을 절대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참된 알미 없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대로 알면 다 선행을 하게 된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알을 추구하자라는 이야기가 자료 플러스에 쭉 나와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자, 이제 여기 우리가 PPT 내용은 여기까지고, 우리, 교과서 내용을 아까 살펴보기로 했죠?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있어요. 자, 네. 자, 봅시다. 자, 고대 그리스 사상, 별로 요 내용은 아까 봤던 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넘어가세요. 자, 여기 101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밑줄을 어디에 그으면 좋을까요? 밑줄을. 우리 아까 고대 그리스의 사상을 그 서양 윤리의 뿌리다라면서 공부를 했고, 고대 그리스 사상에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윤리적 문제에 대해 서로 대비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고요. 소피스트들은 도덕 규범의 다양성, 상대성을 강조했는데, 소크라테스는 보편성을 강조했더라. 그치? 자, 소피스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제시하였다. 상대주의 중요하고요. 그죠? 이 대표적인 사상가로 누가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저희 프로타고라스 나오네요. 프로타고라스가 여러분 그 중요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보다는 물론 안 중요하죠. 이게 갑자기 사라졌어. 어디 있어? 자, 그 프로타고라스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자, 모든 것의 척도이다.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인간 개개인의 경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자, 소피스트 맞네요. 상대주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각각의 경험이 진리 판단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개인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거 없다. 세속적인 성공 추구했다. 수사학 중시했다.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 자료 읽기 보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위한 건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자,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드라시마코스가 이야기했다고요. 그쵸? 사람까지는 다 사람 이름을 여러분 소피스트 사람 이름까지 꼭 다 알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요 내용을 보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혹은 인간 모든 것의 척도이다. 혹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요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요거 소피스트구나.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구나 하고 알면 돼요.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의 그 특징들까지. 자, 트라시마코스가 했던 이야기,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 그쵸? 우리 교과서가 참 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넘어가시면 자, 그 다음 소크라테스 보세요. 소크라테스 다시 뿅. 자, 소크라테스는 자 비판했다고요. 뭐를요? 윤리적 상대주의 비판했다고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윤리적 보편주의 주장했다고요. 참된 보편적 진리, 도덕 규범은 존재하며 참된 암을 지닌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지? 왜냐하면 참된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알면 우린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자, 비도덕적인 행동의 원인은 무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무지를 지각하라. 그러면서 참된 삶을 추구할 것을 지행합일, 지덕복합일설 이야기했고요. 문다법, 삼파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영혼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의 올바름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편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자, 소피스트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치관의 혼란, 윤리의 혼란을 가지고 오고 윤리의 회의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자, 수능특강 한번 펼쳐볼까요? 수능특강 보셨어요? 자, 수능특강에 보면 여러분 여기 소피스트, 윤리적 상대주의 나오고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 스트라시마코스 나오고요. 그렇죠? 세속적인 가치 중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꼭 잘 읽어보시고 이걸 보면 소피스트,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 이 사람들은 경험을 중시하는구나. 유용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그 수사학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알 수 있고요. 소크라테스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게 여러분 이 주지주의가 소크라테스에서 제일 중요해요. 뒤에 아리스토텔레스랑 비교하는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의주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있다면 그것이 덕이 되어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지덕복합일설 행복하게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다 이야기를 했고 대화법, 영혼의 돌봄을 강조했더라. 자, 지식이 더해지면 어쩌고 저쩌고 요것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를 할 건데 플라톤 하나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를 해줄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